여기 발표를 하며 밝게 웃는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고 비만이 줄어들었다고 숫자로 그 지표를 보여주었죠. 게다가 매번 산더미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자 청중석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리버사이드 중학교의 급식 조리사 아만다 윌슨입니다. 이 작은 중서부 시골 마을에서 15년 동안 학생들의 점심을 책임져 왔어요. 우리 학교는 정말 작은 편이라 전교생이 300명도 채 안 됩니다. 한국인은커녕 아시아계 학생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의 식습관도 굉장히 고정적이었죠. 햄버거, 피자, 프라이드 치킨.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단조로웠어요. 제가 일하는 급식실은 학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보이고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죠. 샐러드와 함께 매주 월요일에는 치킨 너겟과 감자튀김, 화요일에는 스파게티와 마늘빵, 수요일에는 햄버거와 컬리 프라이, 목요일에는 핫도그와 콘칩, 그리고 금요일에는 피자를 준비했어요. 샐러드는 바뀌어도 메인 메뉴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급식실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특히 채소는 대부분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죠. 학생들이 채소를 거의 먹지 않아서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회에서도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매 학기마다 열리는 학부모 회의에서는 항상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채소를 더 많이 먹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학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5년 동안 함께 일해온 영양사 마가렛이 갑작스럽게 퇴사했다는 소식이었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임시로 유진 김이라는 한국인 영양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미리 말도 없이 갑자기 퇴사한 데다가 시골 학교에 대체 인력까지 외국인 영양사라니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도 됐거든요. 유진이 처음 급식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죠. 서울 출신이며 미국에서 영양학 석사를 마치고 큰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다가 남편의 직장 발령으로 이 시골 지역으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전공을 살릴 만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차에 교육청에 긴급 영양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첫날부터 유진은 급식 메뉴를 꼼꼼히 살펴보며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채소는 어떻게 조리하는지, 학생들의 선호도는 어떤지, 식재료는 어디서 공급받는지 등등.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난 후 유진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메뉴에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하고요. 특히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봤다고 했죠.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15년 동안 이 학교 아이들을 지켜봐 왔는데 미국 아이들은 피자 소스에 숨겨진 경우가 아니면 채소를 먹지 않는다고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아이들이 즐겁게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했죠.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유진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혁신적일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번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 음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맛일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메뉴 변화를 넘어 우리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거였죠. 유진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임시 영양사라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출근해 뭔가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유진이 노트북을 펼치고 저를 불렀어요.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면서요.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음식들이 가득한 식판이 보였어요. 밥과 국, 그리고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 학교 급식이었죠. 유진은 한국에서는 영양사들이 한 달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계절 식재료와 영양 균형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5가지 세계 음식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원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수십 년간 같은 패턴의 음식을 먹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낯선 음식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예산 문제도 있었어요. 다양한 반찬을 준비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제 생각을 듣던 유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파프리카 가루를 써서 직접 담갔다는 배추김치와 백김치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김치를 맛보게 되었는데 처음엔 낯선 발효향에 놀랐지만 씹을수록 중독성 있는 맛이 신기했습니다. 유진은 김치에 함유된 유산균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한식이 단순한 맛을 넘어 건강의 균형을 중요시한다고 말했어요.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계절에 맞는 식재료 사용이 체내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했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그런 건강식을 먹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급식실 구석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예상대로였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채소를 골라내고 피자나 햄버거만 먹었어요. 샐러드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유진도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에서 학부모 면담이 있었어요. 8학년 제이크의 엄마가 아들의 편식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거였죠. 제이크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비만과 영양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해요. 엄마는 학교 급식이 너무 지방과 탄수화물 위주라고 우려했어요. 유진과 저는 같이 면담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유진이 한국식 급식 아이디어를 꺼냈고 제이크 엄마는 굉장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진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지난 15년간 해온 방식대로 계속하면 결과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낯선 음식을 소개할 수 있을까? 예산과 시간은 어떻게 해결할까? 무엇보다 학교 관리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유진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좋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자고 했죠. 그리고 그녀가 제안한 첫 번째 시도는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롤 형태라 아이들이 손으로 쉽게 집어먹을 수 있고 안에 다양한 채소를 넣을 수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채소가 눈에 띄지 않아 거부감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한 번쯤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안했죠. 다음 주 교직원 회의에서 시식회를 열어보자고요. 교사들이 먼저 맛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때 아이들에게도 소개해보자고 말이에요. 유진의 눈이 반짝였고 그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교직원 원래 회의 당일, 저는 평소보다 긴장됐어요. 유진은 전날 밤부터 김밥 재료를 준비했다면서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급식실에서는 맛있는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쌀, 김,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말이, 불고기까지 다양한 재료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저도 도와줄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유진은 기쁜 표정으로 김밥 말기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몇 번 시도하니 조금씩 모양이 나아졌습니다. 유진은 한국에서 소풍이나 운동회 때 어머니들이 정성껏 김밥을 싸준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어머니가 소풍 때 만들어주던 샌드위치가 생각났죠.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4종류의 김밥을 예쁘게 접시에 담았어요. 전통적인 불고기 김밥, 참치 마요 김밥, 채소만 넣은 비건 김밥, 그리고 미국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치즈와 햄을 넣은 특별 버전까지요. 각 김밥 옆에는 간단한 설명 카드도 놓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선생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우리를 향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어 오늘 특별한 시식 행사가 있다고 소개했죠. 유진이 앞으로 나가 한국의 김밥 문화와 건강상 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식문화는 색, 맛, 영양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점, 김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처음에 선생님들은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특히 체육 선생님인 마이크는 솔직히 말하더군요. 자신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김밥에 생선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물었죠. 유진은 웃으며 한국의 김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생선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용기를 낸 것은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불고기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생각보다 맛있다고요. 이어서 다른 선생님들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채소가 아삭하고 신선한 맛이 좋다고 했고, 수학 선생님은 맛의 조화가 훌륭하다며 칭찬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교장 선생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는 처음에는 한 조각만 집었다가 맛을 본 후 2조각을 더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말했죠. 이렇게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데도 맛있다니 신기하다고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채소를 더 섭취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즐겁게 먹을 수 있겠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교 보건교사인 줄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밥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라고 평가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고 한 입 크기로 먹기 편해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음식이 될 수 있다고 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교장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이 김밥을 실제 급식 메뉴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죠. 유진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대규모 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저도 의견을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김밥 데이로 시작해보면 어떨지 제안했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유진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아이들의 반응을 지켜볼 차례였죠. 급식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오히려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니 참 신기한 일이라고요. 교직원 회의에서의 성공적인 시식회 이후 우리는 바로 첫 김밥 데이를 계획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승인을 받아 다음 주 수요일로 결정했죠. 그동안 유진과 저는 대량 제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료 주문부터 조리 계획, 그리고 학생들에게 소개할 방법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김밥 데이에 대해 언급했고 복도에는 안내 포스터도 붙였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호기심 섞인 대화가 오갔죠.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낯선 음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었어요. 드디어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유진과 저, 그리고 2명의 주방 보조원들은 분주히 김밥을 준비했어요. 유진은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맛볼 수 있도록 4가지 버전의 김밥을 준비했죠. 불고기 김밥, 참치 마요 김밥, 채소 김밥,
그리고 가장 미국적인 햄과 치즈 김밥까지요. 각 김밥에는 작은 깃발을 꽂아 종류를 구분했고 급식 라인에는 간단한 설명서도 비치했습니다. 첫 번째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6학년 아이들이 급식실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유진이 각 김밥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시식 샘플을 제공하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용기 있는 몇몇 아이들이 먼저 도전했고 그들의 반응이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축구부 주장인 브랜든의 반응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는 불고기 김밥을 집어 한 입 베어문 후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맛있다고 외쳤죠.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김밥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존 메뉴를 고르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김밥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 점심시간에는 7, 8학년 학생들이 왔는데 이미 6학년들로부터 소문을 들은 터라 더 적극적으로 김밥을 골랐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평소 채소를 전혀 먹지 않던 제이크가 친구들의 권유로 참치 마요 김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조심스레 한 입 먹더니 의외로 맛있다며 끝까지 다 먹었죠. 점심시간이 끝난 후 유진과 저는 쓰레기통을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특히 버려진 채소의 양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성공적인 첫날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다음 날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급식실에 와서 김밥이 또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였죠. 특히 8학년 소피아는 어제 친구에게 맛보고 오늘은 자기도 꼭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김밥데이가 2주 후라고 알려주었죠. 그러나 아이들의 관심은 단순히 음식에 그치지 않았어요. 유진에게 자신들의 한국어 이름도 지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수업 시간에는 한국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도서관에서는 한국 관련 책을 찾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사회 수업을 담당하는 레이첼 선생님은 아이들의 달라진 태도에 놀랐다고 하셨어요. 이전에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업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의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더 알고 싶어 한다고요. 한 학생은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 다음 학기 수학여행은 한국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대요.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급식실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에게 물었죠. 이런 반응을 예상했느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작은 김밥 한 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놀랍다고요. 첫 김밥 데이의 성공 이후 아이들의 관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이 저와 유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놀랐고 김밥 데이를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운영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유진의 눈이 반짝였고 저도 생각보다 순조로운 출발에 기뻤어요. 하지만 매주 운영하려면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시범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단순한 김밥 제공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김밥 만들기 시스템이었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먼저 여러 종류의 재료를 준비했어요. 기본 쌀밥과 김 외에도 불고기, 참치, 햄, 치즈, 계란말이, 당근, 시금치, 오이, 단무지 등 다양한 재료를 구비했죠. 각 재료마다 알레르기 정보와 영양 정보를 표시했고 아이들이 자신의 취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만들었어요.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옵션이었습니다. 김을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 얇은 계란지단으로 싸는 방법과 주먹밥 옵션도 준비했어요.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요. 드디어 개선된 김밥 데이가 시작됐어요. 급식실 한쪽에는 김밥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료를 직접 선택하면 저와 유진, 주방 보조원들이 그 자리에서 김밥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죠. 아이들은 처음 보는 시스템에 호기심을 보였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어요. 첫 번째 주자인 6학년 에밀리는 당근과 시금치가 들어간 채소 김밥을 선택했어요. 평소 채소를 잘 먹지 않는다던 아이였는데 알록달록한 모양이 예뻐서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뒤이어 7학년 맷은 불고기와 치즈가 들어간 김밥을 골랐고 8학년 제이크는 참치와 마요네즈, 그리고 계란이 들어간 김밥을 선택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평소 까다로운 식성으로 유명한 제이크가 김밥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점심시간이 끝난 후 유진에게 다가와 어머니에게 보여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죠. 자신이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유진은 기꺼이 사진을 찍어주었고 제이크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보건교사 줄리아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이크의 어머니가 학교에 감사 메일을 보냈다는 거였죠.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며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른다고 했대요. 제이크는 비만과 영양 불균형으로 오랫동안 건강 문제를 겪어왔는데 이런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졌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목격했다며 놀라워했죠. 영어 선생님은 점심시간 후 학생들의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했고, 체육 선생님은 오후 체육 시간에 아이들의 에너지가 더 고르게 분포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김밥 스테이션에 줄을 섰고, 세 번째 주에는 기존 급식을 선택하는 학생보다 김밥을 선택하는 학생이 더 많아졌어요. 특히 고학년 학생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김밥 조합을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작은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죠. 유진과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모여 한 주를 평가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웠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50% 이상 줄었고 채소 섭취량은 2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을 때는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작은 시도로 시작한 김밥 프로젝트가 아이들의 식습관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밥 프로젝트가 한 달을 넘어가면서 학교 전체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평소 채소를 거부하던 학생들이 김밥 속 당근과 시금치를 자연스럽게 먹기 시작했고 급식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60% 이상 감소했어요. 보건교사 줄리아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밥 프로젝트 시작 전후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내용이었어요. 놀랍게도 오후 시간대 보건실 방문 횟수가 25% 감소했고 특히 소화 불량이나 무기력증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요. 제이크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한 달 만에 3kg 줄었고 체육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학부모 회의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집에서도 채소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패스트푸드 대신 건강한 음식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평소 편식이 심했던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에 더 열린 태도를 보이고 한국 음식에 대해 집에서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 가정에서는 주말에 함께 김밥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변화를 실감했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졸거나 산만한 학생들이 줄었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은 유진과 저를 불러 감사 인사와 함께 제안을 했어요. 김밥 프로젝트를 넘어 한식 전체로 메뉴를 확장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유진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유진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차려준 한식 밥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죠.
유진은 각 음식의 영양학적 특성과 조리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식은 단순한 맛을 넘어 철학이 담겨 있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학교 급식에 도입할 새로운 한식 메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비빔밥, 잡채, 불고기, 만두 등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식의 건강한 발효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간단한 백김치도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교장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매주 수요일을 글로벌 푸드데이로 정하고 첫 달은 한국 음식으로 시작하기로 했죠. 김밥을 넘어 비빔밥, 불고기, 잡채 등으로 메뉴를 다양화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전한 메뉴는 비빔밥이었어요. 유진은 미국 학생들의 입맛에 맞추어 매운맛을 조절한 고추장 소스를 개발했고, 저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최대한 정통 비빔밥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죠.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고추장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소스는 따로 제공하기로 했어요. 비빔밥 데이 전날 학교 급식실에서는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각종 나물을 데치고 당근과 오이를 채 썰고 시금치와 콩나물을 무치는 작업이 이어졌어요. 유진은 저에게 각 나물을 무칠 때 사용하는 양념의 비율과 방법을 꼼꼼히 가르쳐 주었죠. 특히 참기름의 양과 사용 타이밍이 맛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드디어 비빔밥 데이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와 나물의 향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비빔밥 스테이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토핑을 골라 자신만의 비빔밥을 만들었죠. 놀라웠던 건 김밥대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채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근, 시금치, 콩나물 같은 채소를 보고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색다른 맛을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특히 고추장 소스의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디저트였어요. 유진이 특별히 준비한 식혜 그리고 약과와 호떡을 선보였거든요. 식혜의 달달한 맛과 독특한 식감은 아이들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죠. 특히 밥알이 들어있는 것을 신기해하며 마셨어요. 약과는 처음에는 낯선 모양과 향에 의아해했지만 한입 베어 물고는 꿀과 참기름의 조화로운 단맛에 놀라워했답니다. 7학년 리사는 식혜를 마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이게 정말 쌀로 만든 음료냐고요. 유진이 식혜가 발효 음료라는 점을 설명하자 과학 시간에 배운 발효와 연결시키며 더 궁금해했죠. 8학년 마이클은 약과를 들고 꿀과 참기름으로 만든 디저트라는 설명을 듣고 미국 디저트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며 감탄했어요. 비빔밥의 성공에 이어 다음 주에는 불고기와 잡채를 소개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양념 맛은 금방 아이들의 인기 메뉴가 되었고 잡채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맛을 보면 좋아했어요. 특히 채소가 주인공인 잡채를 통해 아이들은 채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의 한식 소개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불고기였고 그 다음으로 김밥, 비빔밥 순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디저트 부문에서는 식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아이들은 식혜의 달달하면서도 독특한 맛에 매료된 것 같았답니다. 성공적인 한식 소개에 힘입어 다음 달에는 이탈리아 음식, 그 다음엔 멕시코 음식으로 글로벌 푸드데이를 확장해 나갔어요.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저희의 성과를 교육청에 보고했고 덕분에 우리 학교는 혁신적인 급식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기사를 본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유진과 저는 이런 관심에 기쁘면서도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을 통해 건강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이 여정이 더 넓게 퍼져나가길 바라면서요. 한식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학기가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대체 영양사로 왔던 유진은 이제 우리 학교의 정식 영양사가 되었어요. 교육청은 그녀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눈에 띄는 성과를 인정해 정규직 제안을 했고, 다행히 유진은 흔쾌히 수락했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한식 문화와 건강을 접시에 담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교육 콘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 자리에는 20개가 넘는 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 교장 선생님들이 참석했어요.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메뉴 변경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문화적 시야를 넓히는 교육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학년 말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학교 전체 학생들의 영양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특히 비만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던 학생들의 70%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죠. 학생들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에는 자발적으로 한국어 동아리가 생겼고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죠. 역사 수업에서는 한국 전쟁과 현대 한국의 발전에 대한 특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음악 시간에는 K-팝을 분석하는 수업도 열렸어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월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세계 요리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1월은 한국, 2월은 이탈리아, 3월은 멕시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음식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각 나라의 음식을 소개할 때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지역 내 다른 학교들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었어요. 유진과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다른 학교들의 변화를 돕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학년도에는 한식의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배우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요리 교실을 열자고 제안하셨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라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유진은 이 아이디어에 무척 흥분했어요. 그녀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요리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했고, 저도 함께 배우면서 도울 수 있다고 했죠. 특히 김치 담그기, 떡 만들기 같은 체험 활동을 통해 발효, 식품의 과학적 원리도 함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날 유진과 저는 급식실에 앉아 지난 한 학기를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이 채소를 더 먹게 하자는 소박한 목표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체 학교 문화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유진이 말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라고요. 우리가 한 일은 단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15년 동안 해온 방식을 고수하며 한식 도입을 꺼렸던 제가 이제는 미국 전역 학교에 한국 문화와 한식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에 한식을 알리는 여정에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유진을 만난 후 저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이 소박한 시도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널리 알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구독자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급식과 도시락 메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따뜻한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노을이었습니다.